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가 관세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게는 10%에서부터 25%까지 업종, 나라마다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이 관세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업종이 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덩달아서 관련 주가도 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아시아경제증권부 송화정 차장과 함께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이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인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차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른바 관세 리스크, 관세 이슈, 이게 좀 지속되고 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일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뭔가요?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상호 관세는 국가별 1:1 협상을 거쳐 오늘 4월 1일부터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매겨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호 관세와 관련한 행정부의 연구가 오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이 4월 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에는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호 관세 4월 1일부터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공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이에 대해서 다르게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처럼 연일 관세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은 비교적 침착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43%, 코스닥은 0.86% 각각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군요. 네, 시장이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이슈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선반영돼 왔고, 최근에는 관세가 협상 수단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상호 관세 도입이 예정보다 늦춰지고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터졌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런 이슈들이 이제 올 거다라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충격이 좀 덜하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관세 이슈가 현실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협상을 통해 한 달간 유예 결정을 하는 등 관세가 협상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은 향후에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 관세의 실행보다는 국가별 맞춤형 관세 부과 예고 및 협상 수순으로 갈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이어 반도체, 의약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지만 시장은 예고된 관세 우려에 대한 선반영과 학습 효과로 협상 가능성을 인지한 뒤 본 궤도로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흐름이고 사전에 좀 예상했던 흐름들이기는 하지만 이 패턴이 어쨌든 나왔다 다시 들어가고 하는 패턴이 좀 반복될 것이다. 결국은 좀 어떤 시장의 불안정성이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지만 관세 노이즈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세 이슈에 대해 내성이 생겼지만 관세 이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업종과 종목들은 관세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철강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온 이후에 철강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출렁출렁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 하루하루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관세 리스크, 관세 영향을 좀 적게 받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세 이슈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관세 무풍지대 찾기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플랫폼, 엔터주 등을 관세 무풍지대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책 관련주인 방산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좀 여러 가지로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신고가 행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좀 많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네. 전일에만 봐도 지금 하이브와 JYP 엔터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지난 10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올 들어 엔터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일까지 하이브는 28% 가까이 올랐고 JYP 엔터는 19%, SM 20%, YG 16%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음반 판매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관세 무풍지대라는 점이 부각되며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엔터주들이 관세 무풍지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뭐 관세 무풍지대 뭐 여러 가지 이거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엔터주가 이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KB증권에 따르면 K-팝의 경우 주요 수익원인 음반, 음원, 콘서트, MD 굿즈, 콘텐츠 매출 등 음반과 MD 굿즈를 제외하고는 유형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크지 않고 음반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 음반 수출액에서 미국 음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K-팝은 대체 불가능한 문화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음반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소비량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 음반은 유형이긴 하지만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을 거고 음원 같은 것은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해외 콘서트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달러 결제가 선호되고 있어 달러 강세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엔터주의 강세는 지금 뭐 송 차장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전후해서 역시 가장 어떤 수혜주로 꼽히는 게 조선과 방산주. 예, 여기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 올 들어 조선하고 방산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하나오션의 경우는 107%나 올랐고 현대로템은 61%,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58%, HD 현대중공업은 27% 등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과 방산 부문은 관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선의 경우 국제적으로 무관세 품목일 뿐 아니라 미국 조선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KB증권은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신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등은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방산도 미국에 대한 무기 체계 수출이 전무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역시 조선과 방산주,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현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건조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부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서 최근에 미 해군의 함정은 미국 안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의 법이 이랬었는데 그걸 바꿔서 이제 동맹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법안이 통과된 거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동맹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조선과 방산주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클 리 상원 의원과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 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시작하는 자국 우선주의 기치에서 방산업은 수혜가 명확하다며 경쟁 우위의 한국 방산주 시대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이것이 계속 격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 점점 커지는 흐름입니다. 조선 방산주를 기본으로 해서 엔터주 또 AI 소프트웨어주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힙니다. 아마 여러분 투자할 때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회사들이 많을 텐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조금 더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송화정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